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했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주제가 불황과 그 실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29년 10월 24일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공황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9년 10월에 뉴욕의 스탁 마켓이 크러쉬하게 됩니다. 뉴욕의 스탁 마켓이 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경제가 케오스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은 늘어나고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이 도산했고 또 취업 소개소 같은 데는 장사진을 치고 또 무료 급식소에도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중에 2명이 실업자가 될 정도로 극심한 경제 불황이 닥쳤습니다. 왜 경제 불황이 닥칠까요? 그 이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도 가격이 잘 작동하면 시장기구 안에서 이 실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자발적 실업은 있을 수 있지만 비자발적 실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Great Depression, 대공황 때는 어떻게 그렇게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경제학자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그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책 한 구절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쓴 경제학 입문서 로빈슨 크루소의 경제 원리인데요. 이 안에서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겠습니다. 제가 그냥 상황극으로 꾸며봤는데요. 영국의 어느 탄광 마을인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난방을 하지 못한 어머니와 딸의 대화를 한번 제가 상황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너무 추워요. 우리는 왜 석탄을 안 떼는 거죠? 엄마, 석탄이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딸이, 그럼 사오죠 뭐. 엄마가 말합니다. 석탄 살 돈이 없단다. 딸이, 왜? 우리는 돈이 없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실직하셨거든. 딸이, 아니 아빠가 왜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탄광이 문을 닫았거든. 딸이 또다시 묻습니다. 왜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석탄이 안 팔려서 탄광에 그대로 쌓여 있단다. 딸, 왜 석탄이 안 팔리는 거죠? 엄마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 결국 이 질문과 대답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동어 반복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해답이 이 경제학적 용어로 헬리콥터 마니 드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헬리콥터에다 돈을 가득 싣고 길거리에서 뿌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 모녀도 그 돈으로 석탄을 살 수 있고 또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석탄이 다 소진되고 나면 석탄을 다시 채굴해야죠. 그러면 다시 그 광부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광부들이 고용되면 그들한테 월급이 지급되고 소득이 생깁니다. 그 소득으로 우유도 사 먹고 빵도 사 먹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배달하는 아줌마들도 다시 일을 하게 되고요. 다시 우유를 배달하고 소득이 생깁니다. 또한 그 우유 배달하던 아줌마 딸도 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녔는데 학원도 가게 되면 학원의 강사도 돈이 생깁니다. 그럼 이 학원 강사도 빵도 사 먹고 우유도 사 먹고 석탄도 다시 삽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이 경제에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미국의 그 연방제도 준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죠. 그때 그 체어맨 중에 한 분이 벤 버냉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러한 그 어떤 그 돈을 경제에 풀어야 된다, 이러한 양적 그 완화, 이런 정책을 많이 써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케인즈의 그 소위 불황의 경제학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이론이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살렸습니다. 그 이전에 이 대공황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카를 마크스가 다스 카피탈, 자본론에서 예언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내재적 그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멘붕에 빠졌었는데 이 멘붕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약간의 그 수정을 거쳐서 새로운 소위 revised capitalism, 수정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례가 실제 이 역사에서 보면 유태인의 구약 시절에 보면 유태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사막을 몇십 년 가다 보니까 거기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졌는데, 그때 이 유태인의 신인 야훼가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라고 부르는 먹을 것을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그 행군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태인들은 되게 manna from heaven,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의 헬리콥터 많이 들어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죠. 또한 실제로 근대사에서 20세기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냉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의해서 공산주의 대 그 민주주의, 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수도였던 베를린은 동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도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베를린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장벽을 쌓죠. 저희 그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해서 장벽을 쌓고 못 넘어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육로로 이 물자들이 서베를린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소련에서 이거를 통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베를린은 완전히 동독 속에 갇힌 고립무원의 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나토는 수송기를 동원해서 매일매일 물자를 서베를린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시민들이 그것을 먹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항복하고 다시 육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식량이나 구호품, 여러 가지 물자를 먹고서 일상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헬리콥터 마니드롭이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곧바로 이 서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의 그 라트하우스 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유세계를 지키는 보루이자 천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를린 시민들을 격려합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연설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말은 독일어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고 말해서 베를린 사람들을 열광했던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황의 문제를 제가 이 짧은 단막극을 통해서 그 원인이 뭐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케네디의 연설 같은 경우는 뭐 다큐멘터리가 어디나 있으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